안녕하세요.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픽북낭독에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한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9장 회복하는 가정을 위해서라는 장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서 술을 끊었을 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회복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단지 그의 삶을 본인이 결정해서 살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거나 그가 가족의 삶에 개입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죠.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다음 장 시작하겠습니다.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 신이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루하루를 살며 순간순간을 누리게 하시고 곤경을 평온으로 인도하는 길로 받아들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당신이 그러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제가 제 뜻이 아닌 당신의 뜻에 따를 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지금 이 생에서 마땅한 행복을 누리고 다음 생에서 당신과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10장 고용주들에게. 오늘날 많은 고용주들 가운데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한 멤버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해고도 시켰다. 그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알고 있다. 그의 현재 생각은 모든 사업가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바가 될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한때 6,600명 정도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어느 날 비서가 들어와 B씨가 통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나는 관심이 없다고 전하라고 했다. 나는 벌써 몇 번이나 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 지방에서 잘 지낸 이틀에 대해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 나는 결국 해고시킨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다. 비서가 돌아와 전화한 사람은 B씨가 아니라 그의 형으로 내게 전할 말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저 관대한 조치를 부탁하는 전화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화기를 통해 들려온 것은 나는 단지 지난주 토요일에 동생이 그 지방의 호텔 창문에서 투신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가 모셨던 상관 중에서 가장 좋은 분이셨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라는 말이었다. 또 다른 경우로는 내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편지를 펼쳤을 때 신문 기사를 오린 종이 조각이 떨어졌다. 그것은 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가장 우수한 직원 중 한 사람에 대한 사망 기사였다.
그는 2주일 동안 계속 마신 뒤에 총의 총구를 입에 물고 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나는 6주 전 음주를 이유로 그를 해고했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다. 버지니아에 사는 한 여성의 희미한 목소리가 장거리 전화를 통해 들려왔다. 그녀는 남편 회사의 보험이 아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4일 전 그는 오두막집에서 목을 메었다. 패기 있고 똑똑하며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술 때문에 해고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내가 지금처럼 알코올 중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훌륭한 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얄궂게도 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어떤 이해심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도 그들의 뒤를 따랐을 것이다. 나의 파멸은 기업에 엄청난 손해를 주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간을 경영자로 길러낸다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손실은 사회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보다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현대의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의 복지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이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에게 있어서 알코올 중독자는 자주 바보처럼 보인다. 고용주는 때로 고용인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또한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정 때문에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붙잡아 두는 일이 있다. 어떤 고용주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다. 인내와 관용이 전혀 없었던 경우는 드물었다. 고용주들의 선량함을 이용해온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 대해 무뚝뚝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다. 여기에 전형적인 예가 있다. 이제는 내가 술을 끊었다는 것을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의 어떤 직원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그 은행의 어떤 부장에 대해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 사람은 의심할 것 없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이것은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2시간에 걸쳐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대해 말했고 그 증세와 결과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을 했다. 그가 말하기를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이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3개월의 휴양에서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 일반적인 흐름을 따른다면 지금까지보다 더 마실 것이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은행이 이 사람에게 잘못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했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에 그를 나오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10중 8구 마실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나는 지난 3년 동안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술을 끊든지 아니면 해고를 당할 것입니다. 그에게 당신과 같은 의지력과 용기가 있다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친구가 알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망에 손을 떼려고 생각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는 그 부장이 중대한 병에 걸려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 결국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재발하고 해고를 당했다. 그가 해고되고 나서 우리는 그와 연락을 취했다. 큰 어려움 없이 그는 우리를 구해준 원리와 방법을 받아들였다. 의심할 것 없이 그는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 이 일은 정말로 알코올 중독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병에 걸린 자기 고용인을 구제하기 위해 고용주 측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무지를 내게 통감시켰다. 만약 그를 돕고 싶다면 당신은 그가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신이 폭주를 하든 적절히 마시든 혹은 절대 금주자이든 당신은 술에 대한 상당히 강한 의견, 어쩌면 편견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적당히 즐기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 화를 낼 가능성이 더 많다. 기회가 있을 때 마시고 자기의 반응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꼭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다. 적절히 마시는 사람에게 있어서 술은 마실 수도 마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음주를 조절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저녁에 약간 취기가 오르도록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무거운 머리를 털고 출근을 한다. 그런 사람에게 술은 진짜 문제가 아니다. 어째서 그것이 다른 누구에게 있어서 겁쟁이나 바보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것인가? 당신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를 대할 때 사람이 그렇게 나약하고 바보 같으며 무책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연적인 불쾌감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비록 당신이 이 병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을 때도 이런 감정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당신의 회사 안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명백해질 것이다. 그는 명석하고 사고가 빠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호감이 가는 인물이 아닌가? 마시지 않을 때는 분발해서 일하고 일을 처리하는 재치가 뛰어나지 않은가? 만일 그가 이런 자질을 갖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는 남겨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다른 병의 고용인과 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구제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인도주의든지 사업상이든지 간에 당신의 결단이 옳다면 다음과 같은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은 습관이나 고집, 약한 의지력만을 다룬다는 느낌을 버릴 수 있는가? 만일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알코올 중독이란 병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의 2, 3장을 다시 읽어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사업가로서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그것의 필요성을 알고 싶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가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는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가? 그는 알코올이 그의 두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접적인 원인이 된 비뚤어진 사고의 희생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가? 나는 어느 유명한 의사가 척수에그 압박이
실제로 뇌를 파괴하는 경우에 대해 내게 들려주던 때에 받았던 충격을 잘 기억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이상할 정도로 불합리한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병적인 뇌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의 이상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당신의 고용인은 많은 사건들 중에 큰 것은 아예 생각하는 것조차 하기 싫어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와 같이 평범하게 보이는 남자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아무리 심한 것일지라도 대개 그의 정신에 대한 알코올의 이상한 작용으로 돌릴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정상일 때, 때로는 정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실 때나 해독 단계에 있을 때도 믿을 수 없는 짓을 할 것이다. 그 후 그는 무서운 자기 혐오에 빠진다. 그러나 거의 언제나 이런 것은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알코올 중독자가 마시지 않을 때는 정직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그런 사람들은 자주 당신을 이용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역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당신은 그가 술을 끊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를 해고시키는 것이 좋다.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신이 그를 고용하는 것이 그를 돕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을 해고시키는 것은 그를 위해 좋은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마치 그가 필요로 하는 큰 충격이 될지도 모른다. 내 경우에 있어서 내가 지위를 보존하고 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중태에 빠져 있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가 아무리 도와주어도 술을 끊을 수 없었다. 회사가 먼저 나를 해고시킨 후 이 책에 있는 해결책을 보도록 했다면 나는 6개월 후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돌아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술을 끊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다. 그들의 경우 당신의 깊은 이해는 보답을 받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마음속에 그런 사람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는 술을 끊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록 그것이 단지 사업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그를 돕고자 한다. 이제 당신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그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병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가 과거에 저지른 일들을 간과할 용의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자. 당신은 그의 음주에 대해 알고 있으며 술을 끊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신은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계속 쓰고 싶지만 술을 계속 마신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 다음에 당신은 그에 대해 훈계나 도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없고 혹시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해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될 수 있으면 그에게 감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 시점에서 알코올 중독을 병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아는 바에 의하면 그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으므로 회복하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본다.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어서 끊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다. 그는 끊을 마음이 있는가? 영원히 끊고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취하고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정말인가? 혹은 마음속으로 당신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휴가를 얻어서 치료를 받은 후에 가끔 한두 잔의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점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즉, 그가 자기 자신이나 당신을 속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 책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당신의 판단에 달려 있다. 만일 그가 주저하고 나중에 맥주 정도는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마셨을 때는 해고시키는 것이 좋다. 알코올 중독자라면 다음에 반드시 마실 것이다. 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은 회복을 원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너무 냉정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다. 당신의 고용인이 회복할 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면 당신은 그에게 결정적인 행동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계속 마셨거나 폭주를 하다가 바로 끄는 알코올 중독자는 어느 정도 육체적인 치료가 바람직하며 어떤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육체적인 치료는 전문적인 의사에게 맡길 일이다. 방법이야 어떻든 이 치료의 목적은 알코올의 영향을 입은 정신과 신체를 철저히 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병원 당국에 따르면 이것은 오래 걸리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고용인이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더 이상 술을 갈망하지 않는 그런 육체적인 상태에 있다면 그는 더 잘 지내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런 방법을 권한다면 치료비를 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비용도 나중에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고 믿는다. 그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이 그를 더 위하는 것이다. 만일 고용인이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육체적인 치료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다. 또한 그에게 가능한 최고의 의학적인 조치를 최선을 다해 배려할 수 있지만 그가 마음을 다시 돌려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술을 끊는다는 것은 생각과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회복을 최우선시했다. 왜냐하면 회복 없이는 가정과 사업을 모두 잃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의 회복하는 능력에 전적으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가? 신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당신에 관한 한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인 것이다. 당신은 알코올 중독에서 오는 그의 무책임이나 받고자 하는 치료가 그의 승낙 없이는 화제에 올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겠는가? 그가 복직을 하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이 책의 내용 속에는 고용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제안들이 담겨져 있다. 당신에게 이 책의 내용 중 몇 가지는 묘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아마 당신은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을 동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에게 이것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당신은 방법보다도 결과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좋든 싫든 고용이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엄연한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가령 그가 이 치료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손해될 것은 조금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치료할 때 의사에게 이 책을 소개할 것을 제안한다. 환자가 회복이 시작되면서 몹시 의기소침해 있을 때 이 책을 읽으면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사가 환자에게 그의 상태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 사람이 이 책을 받았을 때 어느 누구라도 이 책의 제안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은 자신이 결정할 일이다. 물론 당신의 바뀐 태도와 이 책의 내용이 모든 것을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어떤 경우에는 잘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끝까지 참고 견디면 성공의 확률은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활동이 널리 퍼지고 멤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당신의 고용인이 우리 중 어떤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책 하나만 이용해도 많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고용인이 복직할 때 그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에게 해결책을 찾았는지 물어본다. 만일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당신과 이야기하는데 자유로운 느낌을 갖고 당신의 이해가 있으며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하나하나 가로막지 않는다면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진해서 당신에게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을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동요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겠는가? 가령 그는 비용을 과잉 청구한 일이나 당신 최고의 고객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던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가 우리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면 당신도 알고 있듯이 우리의 프로그램은 엄격한 정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당신은 나쁜 이야기인 경우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가 당신에게 빚이 있다면 타협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가 가정의 일을 이야기하면 당신은 확실히 유익한 조언을 할 수 있다. 그가 사업상 헛된 거짓말이나 동료에 대한 욕을 말하는 일 없이 당신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가? 이런 태도는 고용인에게 끊임없는 성실을 요구하게 된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최대의 적은 원한, 질투, 시기, 욕구 불만과 두려움이다. 어디에서나 사업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경쟁도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시기도 일어난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대개는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음주를 이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심술궂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의 주정에 대해 재미있고 우습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알코올 중독자를 험담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 처음에는 2-3명밖에 몰랐지만 짧은 시간 안에 회사 전체에 알려졌다. 자연히 이런 일은 회복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고용주들은 이런 식의 화재에서 그 희생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어느 편을 두둔해서는 안 되지만 불필요한 일이나 불공정한 비판에서 사람을 지켜주는 일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알코올 중독자는 정력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는 사람들이다. 당신의 고용인이 성공하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 그는 어느 정도 약해져 있고 술 없이 인생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열심히 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주야로 일을 하겠다는 그를 말려야 할지도 모르고 그에게 가끔 쉴 것을 권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는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와 비슷한 일이 근무 시간에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때는 적당한 관대함이 유익할 것이다. 그가 마시지 않고 살기에 이러한 활동은 필요한 것이다. 이 사람이 2-3개월 이상 마시지 않고 계속한다면 당신은 술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고용인을 위해 그를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원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지위에 있는 회복한 알코올 중독자는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결코 악용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고용인을 신뢰해도 좋다. 알코올 중독자의 변명에 시달려온 오랜 경험에 의하면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에 그의 아내가 전화를 걸어 그가 아프다고 말하면 당신은 그가 마셨다는 결론으로 비약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랬다면,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가령 직장에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당신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살고 싶으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이 그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술을 마실 유혹에서 보호하기 위해 그의 생활을 조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히 여길 것이다. 만일 그가 의식적으로 회복의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다면 사업이 필요로 하는 어느 곳이라도 그는 갈 수 있다. 그가 도중에 한 번이라도 재발할 경우에 해고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그가 충실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해고시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일 반대로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당신은 그를 남겨두어야 할 의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당신은 이미 그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할 만한 일이 또 하나 있다. 만일 당신의 회사가 크다면 간부들에게 이 책을 줄 수 있다.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회사의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어려운 입장에 처한다. 부하들은 대개 그들의 친구들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으로 그들은 어떤 이유로 사태가 좋아질 것을 바라며 그 사람들을 감싸주는 것이다. 그들은 벌써 해고를 당했거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야 할 음주가를 도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까지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책을 읽은 간부들은 그런 사람에게 가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이복의 친구, 자네 술을 끊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네가 술에 취하면 내 입장이 곤란해. 회사나 내게 좋지 않아. 나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조금 배웠어.
만일 자네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중병에 걸린 거야. 자네는 그런 식으로 행동해. 자네가 그것을 극복하고 싶다면,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럴 뜻이 있으면 방법은 있네. 만일 원한다면 지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자네가 치료를 받으러 간 것도 비밀로 하겠네. 그러나 술을 끊지 못한다든가 끊을 생각이 없다면 사표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간부들은 이 책의 내용에 찬성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는 찬성할 필요도 없고 자주 알코올 중독자인 부하에게 책을 보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문제를 이해하고 이제는 상식적인 추측으로 갈피를 못 잡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그런 사람의 일로 지극히 공정하고 솔직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알코올 중독자인 고용인을 감싸줘야 할 이유도 없어질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누구나 알코올 중독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가 술을 끊고 싶다면 진실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일 술을 끊을 수 없다든가 끊을 마음이 없다면 해고를 시켜야 한다. 여기서 예외는 없다. 우리는 이런 방법이 몇 가지 일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선량한 인간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술을 끊을 수 없다든가 끊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해고시키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회사에 있어서 알코올 중독은 시간이나 인원 또는 평판에 있어서 상당한 손해를 줄지도 모른다. 때로 이런 큰 피해를 막는데 우리의 제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런 낭비를 막고 귀중한 인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당신에게 권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날 어떤 큰 회사의 부사장을 만났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술을 끊었다는 것에 대해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방침은 직원들의 습관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일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술을 마신다면 우리는 그를 해고시킬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알코올 중독 문제는 없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수많은 돈을 연구를 위해 쓰고 있다. 그들의 생산 원가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되고 오락시설도 갖고 있으며 보험 제도도 있다. 이 회사는 인도적인 면과 사업적인 면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알코올 중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관계가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대표적인 태도이다. 적어도 알코올 중독의 각도에서 사업의 세계를 넓게 보아온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신사의 성실한 의견에 대해 미소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알코올 중독이 회사에 매년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가에 대해 알게 된다면 놀랄 것이다. 그 회사의 종업원 중 현재 또는 가능성이 있는 알코올 중독자는 많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기업의 경영자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거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당신이 자기 회사는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다시 한번 종업원을 살펴볼 가치는 있을 것이다. 당신은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물론 이 장은 병에 걸린 비정상적인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부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습관적인 술꾼이나 법석을 떨며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그의 방침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옳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들과
알코올 중독자를 구별하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자인 고용인에게 시간과 보살핌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 또한 그를 특별히 봐줄 필요도 없다. 회복할 수 있는 착실한 사람은 그런 일을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기회를 틈타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힘껏 일하며 죽을 때까지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다. 현재 나는 조그만 회사를 갖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인 고용인 2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이 2사람은 보통 사원의 5배를 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은 산 송장에서 구원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들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오늘은 10장 고용주들에게라는 장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이라거나 어떤 그 회복의 과정에 있는 직원을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 그리고 고용주의 입장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를 바꾸려고 노력한다거나 그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거나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고용인이든 고용주든 각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삶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소개를 한다거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장에서 이야기하듯 그 사람의 책임을 내가 떠맡으려고 한다거나 나의 화를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은 그가 하도록 그 과정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또한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10장 고용주들에게라는 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당신의 미래상 제11장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 지금 나에게서 만족과 평온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